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고자 네.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인의 공연정보지원 팀장님을 모시고 2022년에 공연계를 데이터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예술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주로 공연 시장을 알아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경영지원센터. 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공연을 포함한 시각 예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공연사업본부에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쉽게 설명하면 공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연 박스 오피스라고 일명 영화에서도 공연이 얼마나 티켓이 판매가 되었는지 네. 예매와 취소 현황을 데이터로 집계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건의 공연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곳들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저희 쪽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은 공연법 4조에 의거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생긴 지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죠.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네. 공연법 자체가 2019년 6월부터 법 제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네. 이제 좀 기대하는 바는 2022년 데이터가 그나마 네. 공연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에 공연 시장 네. 동향은 어땠나요? 네. 공연 시장은 저도 이제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네. 이제 말씀드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공연예술 조사라는 통계청 승인을 받는 조사도 함께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공연예술 조사는 공연 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이나 지금 매출 같은 것 정보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추정치를 확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발표를 하는 올해는 어느 정도 시장 규모, 작년에는 네. 어느 정도 시장 규모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그 시장에 대한 모든 규모는요. 네. 지금 코피스에서 보여지는 티켓 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네. 전체 코피스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공연예술 줄- 통합전산망의 줄임말이 네. 코피스거든요. 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서 보여지고 있는 티켓 매출을 포함한 공연 시장의 대관료라던가 아니면 출연료, 공연 판매료, 그 기타 공연과 관련된 수입 외에도 공연과 관련된 모든 수입을 매출 내역으로 잡고 있는 또 예술 시장 조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조사는 2004년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네. 티켓 매출은 사실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 40%밖에는 차지가 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연 시장 전체를 보면 훨씬 2배 이상 되는 네, 거네요. 2배 티켓 이상으로. 매출에. 네. 그래서 저희 올해 이제 2021년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네. 21년은 20년 대비 성장을 하긴 했지만 네. 22년 대비는 아직 성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성장 추세를 봤을 때 22년 공연 시장 규모는 거의 더 큰 8천억대에서 1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연예술 조사에서 이제 나온 추정치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사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로 보는 시장의 티켓 판매 매출만 보는 조사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장의 현황이나 아니면 종사자라던가 아니면 그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 예술 조사가 따로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비교하면서 항상 시장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코피스, 그러니까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으로 봐도, 그러니까 티켓 매출을 주로 보는 건데, 네. 그걸로 봐도
올해 공연 시장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올해 공연 시장은 당연히 2021년 대비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인 네. 19년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는 훨씬 더 높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연에서 통합 전산망은 2019년 6월부터 데이터를 네. 수집한 게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 상반기 데이터가 없어요. 아. 그래서 19년도 추정치로 저희가 네. 3,900억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네. 공연 티켓 매출액이 네, 매출액을 네. 3,900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올해 아직 12월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현재 5,400에서 5,500억대 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네. 일단 공연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 정말 많은 공연이 네. 19년 대비 올려졌고 그 공연이 음. 많아진 만큼 티켓도 많이 팔렸고 네. 티켓 판매 수익도 훨씬 많아진 거라고 저희는 발견을 네. 네,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매출 공연 티켓 매출이 뭐 한 몇 퍼센트 굉장히 많이 거의 올라갔네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죠. 네, 엄청. 거의 저희가 추정할 때 50몇 프로로 네, 네. 봤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증가율이. 네, 증가율 자체는 네.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훨씬 증가했다는 게 그렇죠. 네. 네. 공연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19년이랑 비교할 때 가장 네.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그러니까 20년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공연 관객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공연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전문 관객 덕분이다. 아, 물론 공연을 네. 쉬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했던 공연 기획 제작사들의 저력도 있었지만 네. 꼭 그 공연을 보러 끝까지 마스크를 3시간씩 쓰고 기다렸던 네. 네. 회전문 관객이면 또 여러 번 관람을 했던 네. 그런 요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공연 시장이 버티게 됐었는데 이제 공연 그렇게 버텼던 공연 시장에서 이제 공연이 4월부터 저희가 좌석간 거리두기가 네, 폐지되고 올해 4월부터요. 올해 4월부터 폐지되고 많은 공연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면서 네. 관객들이 기존 관객들도 있었지만 네. 새로 유입된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네. 저희가 4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뮤지컬이라던가 네. 좀 큰 공연장에서 올려지는 공연들 중심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좌석간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6월, 7월까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대학로에 이제 오픈런이라고 불리는 네. 연극 위주의 네. 날마다 공연이 되는 그 네. 공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가 네. 되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렇게 오픈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는 새로운 관객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픈런 같은 경우는 매일 두세 차례 공연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단체 관람객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시 활기를 띠는 공연 장르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공연 장르를 이제 접하기 시작한 관객들이 네. 미디어 기반으로 이렇게 다시 신규 소비층으로 생성되게 되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클래식이나 국악에서 나타났어요. 제일 이제 보통 이제 공연계에서 제일 잘 되는 것들은 스타 관객, 그죠. 스타를 스타를 보러 오는 스타를 보러 오는 관객들이 많은데 네. 이제 1번이 이제 포레스텔라라던가 네. 국악에서는 풍류대장 그죠. 기반으로 그러니까 해서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네. 팀들 네. 그리고 풍류대장 같은 그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네. 이름을 알린 팀들이 나오는 네. 그런 공연들이 그런 네. 공연들이 공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공연을 통해서 관람객이 새롭게 유입되는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뮤지컬이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뮤지컬은 라이센스 공연도 물론 잘 되긴 했지만 네. 창작 뮤지컬들의 선전도 참 눈에 띄게 보였었는데요. 전에는 대부분이 라이센스 대형 뮤지컬과 네.
큰 극장에서 비싼 티켓으로만 공연되는 작품들만 상위권에 랭킹이 됐었다면 지금은 대학로에서 중소극장에서 운영이 되지만 튼튼하게 회전문 관객을 네. 모시고 오는 그런 아. 창작 뮤지컬들도 꽤 오랫동안 상위권에 랭킹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통계 숫자를 사실 이게 분기마다 또 동향을 조금씩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상반기 끝나고 나서 7월부터 또 9월까지 네. 그게 3분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왜 이렇지? 공연 시장이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그런 통계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약간은 좀 예상이 됐었던 네. 건데 지금 이제 12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추정치만 봐도 이거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매 기간마다 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3분기 데이터를 봤을 때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7월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보통 이제 7, 8월은 다들 여행 시즌이고 그죠. 놀러 가잖아요. 네, 네. 시즌이다 보니 네. 다들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기 때문에 공연 판매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 근데 올해 7월에는 굉장히 많은 뮤지컬들이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클래식 음악 쪽에서도 네. 네. 페스티벌이나 내한공이 좀 잘 된 편이라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7월을 지나 8월, 9월 약간 하락세를 띠다가 다시 10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네. 11월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약간 공연계에 정체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애도 기간이 일주일간 그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또 공연을 멈춘 네. 게 있어서 네. 10월 대비 11월은 살짝 공연 아.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요. 네. 근데 또 12월로 다시 돌아가면서는 못했던 공연들이 다시 재기되면서 아. 또 네네.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7, 8월에 그 여행을 가기가 아직은 조금 그래서 근데 여행도 많이 그랬나? 간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쵸. 네, 여행도 많이 회복이 그 억눌렸던 그 어떤 그쵸? 욕망을 네, 네, 요 7월에 그냥 다 그리고 약간 뭐 클래식 쪽은 그 해외 이제 내한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네네. 공연이. 근데 이제 올해 그 고쯤부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한 공연이 본래 약속되어 있다가 취소된 경우들이 다시 재기되면서 이제, 네네.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인지도를 임윤찬, 임윤찬, 네. 조성진 뭐 네.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협연이 또 연계가 되면서 네. 좀 폭발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클래식 시장에선 이렇게 스타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시장도 활성화됐지만 네. 방송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네. 그리고 영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맞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콘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상위권에 네. 유명 작곡가, 네. 네. 애니메이션 작곡가의 네. 콘서트가 네. 거의 많은 관객을 네. 유치를 시켰고요. 맞아요. 그 히사이 시조.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게임 음악. 게임 게임 음악. 게임 음악은 정말 그 게임 업계랑 같이 손을 잡고 하셨는데 아, 굉장히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새로운 관객을 유치할 때 기존과는 다른 다른 장르에서 음악을 가져와서 네, 그것도 네. 연주하는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층을 좀 늘렸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클래식 시장이 꽤 많이 성장한 걸로 나타나서 네. 뮤지컬의 성장만큼 좀 괄목할 만한 한데 네. 문제는 네. 이제 다른 장르들은 그에 비해서 아. 물론 19년 대비 다 증가하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게 좀 네. 아쉬운 점이 많죠. 다른 네. 장르면 어떤 장르? 무용이나 아, 연극이나 연극. 연극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국악 국악. 네, 아. 이런 쪽은 국악과 무용은 항상 공연 시장에서 크게 매출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한 1%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무용 시장이 11월까지는 다른 시장들이 19년 대비 굉장히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굉장히 저조했어요. 19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매출이 줄거나 증감률이 높지 않았는데 네. 11월 크리스마스 아, 시즌이 네. 돌아오면 네, 네. 호두까기가 네. 네. 호두까기 호두를 열심히 공연이 올려지면서 네. 다시 올라가는. 이제 성장세로 네.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무용계에서는 아무래도 발레 공연이 발레 시장이 저조해지면서 그거를 무용 시장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는 원래 거의 대부분의 공연은 60-70%가 다 서울에서 네. 네. 공연되고 시장 자체도 판매액도 거의 70% 이상이 다 서울 네. 공연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무용은 특이하게 지역 공연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무용 공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유치가 되고 공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역 공연을 간다는 거는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공연장 네.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공연료를 받고 이제 관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네. 같은 서울에서 하는 발레단 공연이지만 지역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하게 싸죠. 볼 수 있기 관람료가.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지역 공연을 많이 돌게 되면서 시장 매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네. 지역에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이 가장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뮤지컬은 거의 7, 8, 그쵸, 70% 70% 이상.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재밌는 걸 저희가 발견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절은 오히려 80%까지 뮤지컬이 차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는 60%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용이나 클래식 시장이 좀 커지고 네. 연극을 포함한 시장들이 네. 좀 커지고 뮤지컬 시장이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약간 줄어드는 것도 네. 발견할 수 있죠. 어쨌든 공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을 올려야 되니까 어디 공연장에서 뮤지컬만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뮤지컬, 어떤 때는 연극, 어떤 때는 무용이 좀 더 네. 공연장 확보를 통해서 공연이 많이 올려지냐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코로나 되게 심할 때 뮤지컬 뮤지컬은 공연이 훨씬 더 많이 많았나 공연을 봐요. 이어서 한 데가 많았죠. 네. 아무래도 상업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을 올려야지만 그것으로 네. 회사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어쨌든 관객을 만나야지만 수익 구조가 있는 곳들은 네. 코로나 기간에도 객석을 100% 오픈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공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그걸 찾아주신 회전문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고 네, 네. 네, 그게 또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제 관객 수도 아까 공연도 늘었고 매출도 늘었지만 관객 수도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본 관객들을 다 더한 수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관객 수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사실 예매와 티켓의 티켓에, 예매 취소다 네, 네. 보니까 네. 예매 결과적으로 판매된 판매 그쵸, 수를 티켓 수를. 티켓 네. 판매 수를 저희가 네, 관객 수라고 관객 수.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약점이긴 한데 네. 저희는 전산 발권된 관객 티켓 예매수만 파악이 가능해요. 네, 그럼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야외 공연이라던가 아. 아니면 지역에서 굉장히 작은 소극장에서 열리는 네, 뭐 수기 그거- 티켓으로 판매되는 네네. 공연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구나. 지금 저희한테 집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네.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객 수도 보니까
이거는 2019년이랑 비교해서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증가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극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죠. 네. 극장의 증가, 특히 이제 대형 극장들의 증가는 확실히 네. 관객 수를 늘리는데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무슨 특화된 극장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요. 네. 부산에 있는 드림 시어터 그쵸. 같은 뮤지컬 경우가 전용 네, 극장. 네. 네. 그 극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래 대구가 훨씬 큰 시장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었는데 네. 매출액에서 부산이 대구를 따라잡는 아, 그런 기현상을 확실히 네. 공연장이 네. 새로 생기면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또 오페라하우스도 생기고 그렇게 앞으로는, 되면 네, 아마 네. 더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이죠. 제가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공연장이 이제 LG 아트센터가 원래 이제 서울 역삼동 쪽에 있다가 네. 이제 마곡으로 네, 네. 이전을 해서 새로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 영웅을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그 예매한 관객들의 이제 주소지 이게 전산망 여기서 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그 강서구에 있잖아요. 강서구에서 표를 산 사람들이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그 서울 서부 지역에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이 공연 관객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추정되기로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이 공연이 그냥 강남에서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서울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그쵸. 할 때랑은 또 다른 관객이 새로 유입됐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겠네요.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내년에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대형 공연장들도 몇 개가 있어서 네. 확실히 내년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뮤지컬도 사실 이게 해외 라이선스 공연은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점점 창작 쪽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뭐 창작으로 만든 게 굉장히 잘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지금. 네. 요즘 뭐 ENK를 네. 필두로 요즘에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였을 때 전에 비해서 라이센스 공연에 비해서 창작 뮤지컬이 인기가 없었다면 네. 지금 현재는 창작 뮤지컬이 훨씬 더 많은 티켓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 라이센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지만 온전히 제작사가 다 그 비용을 수입으로 네. 창출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훨씬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작 뮤지컬이 더 많은 인기가 네. 더 많이 제작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네. 특히 대형 뮤지컬 제작사들이 점점 라이센스만 하다가 창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네. 늘고 있어서 네. 23년에 또 이미 라인업 발표한 네, 네. 것들만 봐도 이미 창작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작사를 보고 공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관객들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와, 뮤지컬이 또 뭐 일본이나 중국에 오히려 라이센스를 이제 뭐 수출하기도 네, 한다고. 네, 요즘에는 창작 뮤지컬이 잘 돼서 뭐 브로드웨이 진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오디 같은 경우가 지금 네. 브로드웨이 아주 진출을 현지에 가서 하려고 현지에 지금. 가서 네, 네. 그 작품을 올리면서 그 작품 다시 한국에도 가져오신다고 네. 얘기를 들어서 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한국 관객이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라이센스 공연을 보고 이제 창작 공연을 봤을 때 창작 공연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한국 작곡가들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게 늘어났고 연출도 네. 세련되었다라는 대본이나, 그런 네. 얘기로 네. 볼 수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관객도 성장하고 네. 시장도 성장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요즘 관객들은 그냥 공연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동 구매를 하는 방식도 생겼고요. 공동 구매는 티켓을요? 뭐예요? 그 어플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관광을 진행하는 거를 어플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그걸로 싸게 단체 구매- 관람을 네, 그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어플도 생겼고요. 아.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네. 특정 뮤지컬을 투자해서 맞아요. 그걸 통해서 네, 네. 할인율을 받는 네. 그런 경우도 것도 생겨서 있어요. 네. 요즘 관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100회 이상을 보시는 회전문 관객도 있으신 거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진짜 뮤지컬 시장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네. 뮤지컬 시장도 그렇고 클래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네. 그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드렸을 때 클래식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맞아요. 통해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자기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그쵸. 네. 그게 자연스럽게 공연 시장으로 연계가 되면서 맞아요. 네. 이 사이트를 해도 관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구나. 예술가들이 네. 많이 네, 생겨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코로나 때 한참 비대면 공연을 하면서 이게 과연 비대면 공연 자체가 대면 공연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쵸, 예. 근데 이게 뭔가 아티스트를 알리고 관객들하고 계속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유지하고 이런 걸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비대면 공연이 이제 지금 현재는 공연이 더 많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네. 비대면 공연은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네. 사람들이 비대면 공연을 통해서 어떻게 작품을 프로모션하고 그죠. 또 관객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는지 이미 한번 깨닫게 되었기 그죠. 때문에 네. 그걸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베르테르가 OTT에도 네. 열렸더라고요. 그런 네. 식으로 뮤지컬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고 네. 클래식 음악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서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객들의 층위가 다양해지지 그쵸.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요즘에는 소비자가 과연 누군지를 티켓 구매자로만은 확인이 안 안 된대요. 되는. 저희 외할머니가 네. 90세인데 네. 임영웅 팬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손자들에게 한 네. 8명한테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임영웅 티켓을 구해야라. 그래서 8명 중에 딱 한 명이 티켓 성공한 거예요. 성공을 해서 티켓 2매를 구매해가지고 네. 할머니랑 어머니가 갔다 오셨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식을 네, 통해서 맞아요. 손자를 통해서 네. 티켓을 구매해서 공연을 90세 할머니가 콘서트에 간다는. 네, 근데 네. 그게 비단 그런 트로트의 현상만은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10대들 연로하신 7, 80대들 공연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네. 접근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는 기획 제작사 나 단체들도 내 관객이 누구인지 네. 그리고 나는 어떤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고 있는지 점점 파악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좀 사실 저는 그 좀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클래식 시장에서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이 반 클라이번 네. 콩쿨 5승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 시장으로 유입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네. 보고 또 보고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이제 콩쿨 경연 그 영상이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봤던 분들이 실제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클래식 음악회를 안 가시던 분들이더라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또 클래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넓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임윤찬 혹은 다른 어떤 스타를 통해서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그게 다른 음악가들의 공연에도 그렇죠. 이런 내가 이 곡을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로 들었는데 또 다른 공연이 그렇죠. 또 있네 이러고선 네네.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네.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 조금 더 다양한 다양한 장르들이 노출될 수 있을지 사실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풍류대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사실 국악이 그렇게까지 조명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물론 이제 순수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창작 기반으로 새로운 국악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하면서 네. 또 새로운 국악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그쵸. 분명하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그래도 전통 계승이 너무 죽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거대로 계승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도 유지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네. 또 제공할 수 있는 공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옛날에는 이렇게 조사를 하면 네. 공연계 관객층이 되게 뻔했어요. 30대 여성? 30대, 40대 여성 딱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관객 어떤 공연을 가느냐에 따라서 관객층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식 음악 쪽에 그 게임으로 네, 네. 게임 음악 네, 연주하는 네, 네. 남성 관객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네.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그 연주로 들을 수 네.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 또 미디어 영상으로 또 보여주는 그죠. 방식이 있으니까 네. 그게 매력적이라서 한 번 갔다가 또 다시 다른 공연 보러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게임 음악 콘서트 한번 취재하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평소 다른 음악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코스튬 다 입고 네, 오시고 그렇게 하고 그런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게임 음악 콘서트 그 주최한 공연장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객들이 많이 왔다고 굉장히 고무대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런 관객들이 한 번만 즐기고 가는 게 아니겠다. 네. 얼마나 유지될 수 있고 그죠. 또 새로운 컨텐츠에 노출돼서 계속 올 수 있게 이끌어낼 네. 수 있을지도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보통 한 번 가면 그 즐거움과 네. 행복을 잊지 네. 못해서 계속 가게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예. 한번 가보는 것까지가 좀 힘든 것 그쵸. 같고. 예. 가서 예. 뭔가 정말 이게 뭐 영상으로 보거나 이런 거에선 느낄 수 네네. 없는 정말 감흥이 다르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같이 그 그쵸. 순간을 공유한다는 그 현장감. 예. 그 순간에 내가 예술가와 관객이 같이 네.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거는 한번 겪고 이게 좋구나 이러고 한번 느끼고 나면 다음에도 또 한번 맛보고 싶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공연장에서 올린 여러 클래식 공연의 특성은 이제 리사이틀이나 콘서트가 많기 때문에 일회성 공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연 건수로 따지면 클래식이 제일 많은 공연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횟수로 따지면 회차가 적기 때문에 횟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기반의 공연들은 여러 차례 해도 공연 관객이 충분히 들고 있는 상황이라 3, 4회차로 늘려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음악 콘서트 보도 자료가 많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관객들이 이제는 편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음악 중심으로 편하게 일단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뭘지 이제 전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 기반의 음악을 먼저 접할 수 있게 좀 다리를 놔주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각각 이제 새로운 관객을 만나기 위해 어떤 것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공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내년 시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영화계 그러니까 극장의 매출은 그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OTT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스포츠랑 영화, 실내 스포츠랑 영화랑 저희 공연 시장을 한번 공연 관객이 얼마나 19년 대비 돌아왔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반면에 실내 스포츠나 영화 관객은 19년 대비 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아무래도 대체제가 너무 확실하게 나온 반면 공연은 이제 그 대체제를 이겨낸 라이브성으로 관객을 조금 더 많이 끌어모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팬들이 그 자리를 많이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OTT로 봐도 되는 영화 그리고 극장에 가서 꼭 봐야만 되는 영화 그쵸. 이렇게 약간 좀 나눠지는 맞아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영화 산업에서는. 네. 이제는 영화 산업이 그리고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네. 영화 그렇죠. 티켓 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의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시장도 사실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네. 올랐거든요. 네. 저희 이제 단가 책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티켓 매출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판매가 된 거를 나눈 그 내역으로 보통 네. 단가를 설정하게 되는데 심지어 제일 안 됐다는 국악 시장부터 뮤지컬까지 다 티켓 가격이 가격은 다 증가한 거예요. 올랐죠. 네. 물론 이제 그 원인 중 하나에는 대형 규모의 공연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티켓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네. 업계에서 볼 때는 전에는 너무 저렴하게 판매했던 거를 이제는 좀 정가로 올리는 작업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했던 연극이나 국악이나 이런 네. 것들도 티켓 가격을 조금 10,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경향도 보여지고요. 네. 물론 여전히 국악 같은 경우는 5,000원대의 공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국민 향유 네. 목적으로 네. 이제 다가가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한 분이라도 더 국악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목적에서 5,000원이라는 가격을 네. 책정했다라고 보통은 얘기는 하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많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네. 평균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걸로 네.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뮤지컬이 뮤지컬은 워낙 그쵸. 비싸지기도 해서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할인율이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뮤지컬에는 할인율이 많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회전문 관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보면 좀 여러 차례 보는 관객에 대한 뭔가 할인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아까 말했던 최대 100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을 대단한 텐데 면하시다,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할인율을 찾아서 볼 수밖에 없을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뮤지컬을 구매하는 할인 통로를 찾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시는 비카인즈라는 네. 데이터 네. 네, 있죠. 언론 네. 데이터를 그 검색어 기준으로 해서 연관 검색어를 찾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뮤지컬을 검색을 해봤는데 네. 연관 검색어 10위 안에 할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공연을 네.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하는구나를 네.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뮤지컬은 기본 할인 조건이 굉장히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기 예매라던가 맞아요. 예, 특정 프리뷰 기간, 뭐 프리뷰 이런 기간에 식의. 예.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네.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픈하는 기간이 언젠지를 알아봐주는 앱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공연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 기반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 네. 그리고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해외 내한 공연,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 같은 경우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는데 이게 환율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환율도 있고 저희 제일 컸던 것 중 하나 비행기 값 상승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번 올려면 네, 이제 맞아요. 너무 여비가 많이 드니까 그게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취소된 공연도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 그 영향으로 계속 티켓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만큼 관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쵸. 그 돈을 보고 소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이제는 관객층 자체가 이 정도 돈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을에 뭐 10월, 11월 뭐 이때 진짜 클래식 음악 쪽에서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네. 그렇고 이제 해외 그 클래식 연주자들, 음악가들 내한 그쵸. 공연이 예.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여기선 맞아요, 이거 하고 맞아요. 저기선 저거 하고 그래서 야 이건 우리나라 뭐 지금 우리 서울이 무슨 런던이나 어디 뉴욕인 맞아. 것 같아. 왜 이렇게 네네. 정말 외국 음악가들이 너무 많이 정말, 와서 네. 그래서 아 진짜 이 많은 공연들을 그래도 보러 가는 관객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동안 얼마나 이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요. 한동안 해외 목마름. 음악가들의 내한 공연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풀리니까 또 이 기간에 네. 확 몰려가지고 또 더 그런 것 같다. 그동안 폭발해 그 억눌렸던 수요와 공급도 같이 네. 폭발을 하면서 완전 뭐 우리 뉴욕에 사나 봐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올 네. 초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가 정상적으로 올 수가 없었죠. 연주 아, 자체도 네. 규모를 축소해서 맞아요. 연주하거나 막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4월에 이제 관객 다 풀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연주가 되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들이 굉장히 맞아요. 크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네,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네, 또 네. 연주를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을 때 맨날 영상으로 유튜브로 봤던 사람들이 네. 실제로 음악으로 내 듣게 눈앞에서. 되면 네. 너무 감동이 커서 맞아요. 아무래도 그걸 잊을 수 없는 관객들이 정말 피켓팅을 하면서 맞아요. 네. 공연을 보러 다니고 클래식에서도 요즘 회전문 관객이 꽤 많으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관객층이 점차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뭐 이렇게 뮤지컬처럼 한 공연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이제 투어를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 이 서울에서 연주자 좋으면 하고 아니면 뭐 계속 수도권 따라다녀. 어디서도 또 하고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뭐 이렇게 그 주요 도시를 다니는데 그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팬층이 형성된다라는 그죠. 거는 네.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 최애를 만나기 위해서 그죠. 어디든지 찾아간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클래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인기 스타가 있는 공연이 어느 협연장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확실히 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또 그 관객들을 또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네. 클래식 업계의 좀 숙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본 거는 해외 공연 일정까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정보 공유하고 뭐 혹시 그때 같이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팬덤이 이제 클래식에서도 본격적으로 네네. 생기는군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음. 클래식에서도 이제 그렇게 팬덤이 있는 그 연주자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굉장히 또 적극적인 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옛날에는 그 팬심을 숨겨서 이렇게 안 드러내고 네. 있었다면 이 팬데믹 거치면서 조금 그렇게 팬심을 드러내고 난 누구의 팬이야를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바뀐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마만 봐도 내가 아이돌 팬인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사무실에서 비밀이야 막 이런 씬들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요즘에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호중이 팬, 영웅이 팬 이런 식으로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누군가의 팬이야, 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 네, 이걸 네. 드러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공연 시장에 영향을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좀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이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연법 4조에 의거해서 네. 공연예술 티켓 판매 현황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연법에 의한 정의한 공연에는 네. 대중음악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연 대중음악의 정보도 같이 수집은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공개만 하다가 네. 저희 이제 대중음악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네. 이걸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네. 올해 2023년 내년에 2023년 1월부터 저희 통합전산망이 개편되거든요. 개편과 함께 장르를 좀 바꾸면서 네. 거기 대중음악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아마 대중음악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대중음악 수치가 굉장히 높을 거고 높겠죠. 그 다음에 네. 뮤지컬
그 다음에 네. 이제 다른 정말 작은 장르들은 네. 아주 바닥에 있는 티켓 매출의 음. 수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좀 분리해서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뭐 BTS 콘서트 뭐 이런 아이돌 그 K-팝 아이돌의 콘서트는 지금까지는 그 공연 시장 그 안에서 집계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만약에 BTS가 저희가 저희랑 같이 연계가 저희가 182개의 예매처랑 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예매처 중 하나인 뭐 예를 들어 티켓링크나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저희 쪽에 수집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그거는 저희가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그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로는 네. 음악 시장, 대중음악 시장이 어느 정도 분포인지는 확인은 가능한 상황인데 네. 아마 전체 공개되는 그 음악 시장 규모는 저희 1월부터 네. 저희 통합전산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매출에는 어쨌든 대중음악 뭐 이를테면 K-팝 콘서트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네, 거죠? 현재는 티켓 매출에는 네. 티켓 매출은 대중음악을 제외하고 저희 장르로 따지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그리고 네. 복합이라고 해서 네. 여기저기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연들이 좀 음. 포함되어 있는 장르 5개를 저희가 주로 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대중음악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른 이제 대중 댄스 그런 것들도 그렇죠. 함께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공연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치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 대중음악이 지금 현재 저희가 5,400에서 5,500억 정도 규모로 현재의 공연 시장 순수 순수 공연이라고 보는 순수 공연이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공연 시장 규모를 그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음악 콘서트 시장까지 포함되게 되면 1조 시장이 넘거든요. 그래서 1조 넘는 티켓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직 아이돌들이 100% 공연을 다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내년 시장이 되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돌들의 사실 아이돌은 굉장히 대규모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의 공연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았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없진 않았어요. 그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이 되면은 아이돌들의 이제 새로운 앨범도 나올 거고 앨범에 맞춰서 또 공연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크게 공연 시장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팝스타의 내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서 내년 시장은 아마 대중음악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 규모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포레스텔라나 이런 팀은 어쨌든 지금은 클래식 공연의 범주에서 집계가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같이 공연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클래식으로 분류를 해서 집계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너무 대중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장르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관하시는 곳들이 대중음악인지 아니면 클래식 장르를 하는 기획 제작사인지에 따라서도 많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되는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공연의 출연자들에 대한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국악에서의 그런 풍류대장 콘서트 같은 경우는 형식 자체는 가요 콘서트랑 거의 동일한데 출연진들이 다 국악 베이스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 국악 쪽에서는 이것도 우리 국악으로 볼 수 있는지 좀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신 분들이 다 국악
하시는 분들이고 네. 또 이분들이 이 풍류대장 콘서트 외에 다른 공연을 하셨을 때 또 그게 또 시장을 또 견인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공연도 저희는 국악으로 지금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는 지금 집계는 안 되는 거죠. 저희 네. 내부 데이터에는 집계는 되고 그래요? 있고요. 네. 발표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발표하시면 안 돼요? 발표는 1월 3일 날짜로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그렇구나. 저희가 지금 중간에 이걸 바꾸게 되면 네. 다른 이전 데이터들이 다 그쵸. 그럼 흔들리기 비교가 안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장르 개편을 하면서 그걸 다 반영한 수치가 아마 2023년 저희 누리집에는 그게 공표될 거고요. 네.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네. 22년 결산을 해야 되는데 네. 22년 결산 발표까지는 기존 걸로 가지만 그죠. 네. 23년부터 23년 1월부터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중음악 포함한 전체 장르를 네.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네. 살짝 바뀔 것 같아서 네. 뭐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네네. 그리고 알고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연예술 그 조사에서는 이게 티켓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공연 산업 관련된 그런 그 비용 경비 이런 걸 다 포함한 그 시장 규모라는 거 그것도 조금 이제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티켓 판매라는 게 그 전체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공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그렇죠.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티켓 수입보다는 대관 수입으로 훨씬 많은 수익을 그죠. 벌어들일 수 있는 네. 구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규모 자체가 훨씬 거의 커지는 훨씬 거네요. 커질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사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네. 모집단 구성부터 어떻게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약간 좀 그러네요. 기대도 네.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좀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일은 항상 많아지고 네. 저희도 항상 그 일 많아지는 게 근데 시장이 커지고 더 활성화되면 그쵸.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2023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제 쓰신 글을 봤더니 그 한국 공연 시장 결산하시면서 공연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현황이겠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공연의 수요와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네. 판매액이 다 서울에 서울에 집중되어 집중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부산이 그 다음 시장을 이루고 있고 대구가 이제 그 다음인데 서울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차이라서 네네. 사실 다른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들이 잘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유통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네.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지역에도 공연을 단순하게 무료로 배급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네, 관객을 네, 네. 개발하고 그 관객들이 돈을 주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서울 관객만 그걸 다 채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네. 지방에서 당연히, 많이 네. 올라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지방에서 네. 공연장을 찾아서 올라오실 네. 수밖에 없는 네. 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연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네.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 워낙 대구 딤프라는 그쵸, 뮤지컬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어서 네. 유명하기도 했지만 거기 이제 오페라 페스티벌도 함께 맞아요. 하시기 때문에 아. 은근히 오페라와 뮤지컬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뮤지컬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나와 네.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별로 없대요. 부산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클래식 관객들이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부산 쪽에서 클래식이 잘 안 된다고 어쩐지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유명한 연주자들이 도는 거에서 부산이 잘 부산이 잘 없더라고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오페라 하우스가 만약 2025년에 건립이 완료되면 네. 그때는 이제 새로운 관객층이 좀 더 많이 생겨날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고 또 공연 자체가 유통되는데 제한이 많이 있어서 네. 관객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유통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지원 사업을 네. 하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더 많은 공연 작품들이 좋은 공연 작품들이 지역으로 유통되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래서 스타들을 따라서 보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좋지만 또 너무 스타한테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업계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균형적이지 못한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타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실력은 있지만 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아서 아니면 네. 인지도가 낮아서 잘 공연에 인기가 없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모든 게 상업성을 바라고 관객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보니 네.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네. 공연은 창작 활동을 위해서 공연되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연과 그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기존에 인기 있는 스타를 찾아가는 그 공연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분리되기는 하지만 이 관객들도 어떤 식으로 계속 개발할지, 그러니까 창작을 좋아하는 그런 관객들도 어떤 식으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고 유지시킬 네. 수 있을지 약간 네. 업계에서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를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관객들도 있지만 그 스타뿐 아니라 이 공연 전반적인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를테면 음악이면 나는 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해서 가는 그런 관객들도 이제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네, 그거는 제일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공연이 올려지면 그걸 네. 골라볼 수 있는 관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에 상관없이 다양한 작품들이 계속 공연되어지면 관객은 또 새로운 작품을 찾아서 아니면 반드시 인기 있는 스타만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네. 작품을 찾아서 공연장을 그죠. 방문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 네. 요즘에는 뭐 배리어프리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하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투트랙으로 가는 게 저는 물론 이제 너무 한쪽 시장으로 몰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스타 덕분에 이제 전반적인 그쵸. 공연이 이렇게 커지고 네. 활기를 띠고 그러면서 또 공연이 더 다양해지고 그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창작 뮤지컬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성장을 많이 했다. 근데 창작 뮤지컬도 사실 처음에는 스타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컨텐츠가 좋지 않았다면 관객들이 그렇죠. 외면했을 시장이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내가 이 배우가 좋아서 이 공연을 보러 갔지만 네. 새로운 작품들이 나왔을 때 이 작품 한번 봐볼까? 라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저력도 아무래도 컨텐츠 자체가 좋아지면서 생겨나고 네. 있는 네.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창작 환경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걸 기반으로 창작자들이 실력을 쌓고 또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작품에 따라서 소비자 분들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진짜 해외 시장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해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아직 해외 시장은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만큼 그죠. 회복되지 회복이 안 된 것 못했다고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희한하네 우리나라만요. 네.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해외 시장에서는 그 관객들이 다른 뭐 영화나 다른 전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관객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공연이요? 네, 공연 네. 장르는 좀 더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 있는 작품들도 네. 잘 안 팔려서 막아 내리는 경우도 오. 왕왕 있다라고 큰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아마 관객층도 약간은 바뀌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관객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시장이 이제 네. 조금씩 새로운 컨텐츠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다른 점은 한국은 팬데믹 기간에도 공연을 계속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는 다 다 닫았죠.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관객이 단절되다가 새롭게 보는 것과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어서 예.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기회가 다양해지니까 더 많이 보는 거. 네,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뜨문뜨문이라도 한 번씩 가는 거하고 그죠. 아예 네. 그냥 아 저기 문 닫았지 그러고서는 네, 그냥 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의 그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환경도 그 좁은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그러네요. 않고 공연을 네. 보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약간 있으시죠. 오히려 아, 네.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 아동 공연 시장이 그렇게 회복되진 않았거든요. 그게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코로나에 노출되기 음. 쉬운 그런 좁은 공연장이라는 음. 환경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아동 공연 시장이 어린이들. 상대적으로는 이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아, 나타나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점들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도 비슷하게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공연 시장만 회복을 이렇게 막. 넘어 성장. 네. 회복을 넘어 성장. 네. 네. 그 힘은 결과적으로 관객이신 것 같아요. 아. 관객분들이 아무리 티켓이 비싸도 음. 아무리 힘들고 3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답답해도 공연장을 찾아주셨고 네. 네. 또 그 많은 공연들을 즐겁게 관람해주고 네네. 계셔서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러게요. 다 네. 인기가 있다라는 게 네. 신기한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다들 공연에 진심인 것 같은 게 네. 티켓 구하기가 맞아요. 너무 네. 힘들고 제가 PC방까지 갔는데 아 정말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 좋은 자리 얻으려고 어. 가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티켓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해놓은 인플루언서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몇 네. 시쯤 언제 들어가서 아, 보면 맞아요. 취소 티켓이 아, 그러니까요. 취소 어. 티켓은 언제쯤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참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관객들이 정말 공연에 진심이고 애정이 있어서 네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기획제작사뿐만 아니라 연극단체, 무용단체도 나를 좋아하는 팬층을 빨리 파악하고 그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관객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우리 작품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사실 그거를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무용 쪽이 그게 약간 약해가지고 아. 그 부분 이제 어떤 관객들이 우리를 계속 찾고 있는가를 찾지 못하다 보니 네. 계속 이제 전공자 위주의 관객들만 네, 찾게 맞아요. 되고 네. 새로운 관객도 유입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항상 좀 너무 이제 국악도 그렇긴 하지만 국악은 그나마 미디어를 타서 좀 성장세를 네.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무용 같은 경우는 발레를 제외하고는 너무 이제 네. 시장 자체가 계속 침체된 침체되어 상황. 있어서 네. 내 관객은 누구인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 저희 공연의 스토마점사망 자체가 관객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 관객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만약에 이제 극장들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객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네. 이걸 기반으로 좀 내 관객은 누구인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다가갈지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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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그 데이터로 공연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성장을 많이 하게 될 그러게요. 줄은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유독 네. 저도 그렇게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는 아마 어떤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좀 분석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야지 네.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하려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이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오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정인의 공연정보지원팀장님 모시고 한 해를 또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